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.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 관련 사건입니다. 오리건주 힐스버러에 있는 데이터 센터, 이게 X가 쓰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배터리 화재가 있었어요. 그리고 거의 바로 직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X 서비스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. 관련 기사나 기술 분석, 또 사용자들 반응 같은 걸 토대로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파헤쳐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런 디지털 서비스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기반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눈에 잘 안 보이지만. 네, 이번 사건은 그 중요성하고 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료들 보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배경에는 또 뭐가 있었는지,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사건 발생부터 볼까요? 5월 22일 목요일 오전이었죠? 오리건주 힐스버러의 테크놀로지 파크. 네, 거기 데이터 센터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가 한 10시 20분 좀 넘어서 도착했다고 해요. 화재 원인이 배터리실이라고요? 네,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. 데이터 센터들이 보통 비상전력용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. 아, UPS 같은 건가요? 네, 비슷합니다. 근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관리가 좀 중요해요. 실제로 관리 소홀이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비싼 화재가 나기도 했고요. 그럼 이번에도 좀 위험했던 거 아닌가요? 다행히 불이 다른 곳으로 크게 번지진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배터리실은 연기로 꽉 찼다고 하고요.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대는 그냥 배터리가 저절로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3시 반쯤에 완전히 진압됐다고 확인했습니다.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해서 X가 좀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? 트위터 시절하고? 네, 그 이중화 이야기죠.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에는 트위터가 안정성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세 군데 뒀었어요. 세크라멘토, 포틀랜드, 애틀랜타. 네,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른 데로 넘기는 방식. 그렇죠. 그게 기본인데 2022년 말에 비용 절감한다고 세크라멘토 센터를 닫아버렸죠. 그리고 서버들을 포틀랜드랑 애틀랜타 이 두 곳으로 옮겼어요. 아, 그래서 두 곳만 남은 거군요. 네. 근데 공교롭게도 그 결정 직후에 X가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겪기도 했거든요. 그럼 이번 화재랑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좀 불안 요소가 커진 걸까요? 단정할 순 없죠. 하지만 운영하는 센터 수가 줄면 당연히 각 센터에 걸리는 부담이나 의존도는 커지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 특정 센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서비스가 받는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. 뭐랄까 잠재적 위험에는 더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안정성 문제가 이번 화재랑 맞물려서 바로 터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. 화재 나자마자 사용자들 문제가 막 네, 맞아요. 로그인 안 된다, 색을 로딩 안 된다는 something went wrong 메시지 뜨고 DM 안 보내지고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. X 엔지니어링 팀에서도 데이터 센터 장애 복구 중이라고 밝혔고요. 네. 근데 이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. 맞아요. 이틀 뒤 토요일에 미국에서만 수만 건 장애 보고가 또 터졌어요. 인도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요. X쪽에서 화재가 이 장애의 직접 원인이다. 이렇게 빡 밝히진 않았어요. 아직까지는요. 아, 그래요? 네.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딱 맞아떨어지니까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. 이 정도 규모로 또 이렇게 길게 장애가 이어지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불편하고 또 머스크 인수 후에 사람 많이 줄이고 비용 아낀 게 결국 이런 문제로 이어진 거 아니냐?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. 하긴 그렇겠네요. 참고로 그 화재난 건물 운영사가 디지털 리얼티인데 자기네 시설 PDX11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건 확인해 줬어요. 근데 X가 거기 임차인인지는 안 밝혔거든요. 뭐 바로 옆 건물이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. 이 힐스버러라는 동네가 데이터 센터 허브라고 하던데 세금 혜택 주면서 기업 유치하고 근데 고용력단은 별로 없다는 말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데이터 센터라는 게 원래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산업은 아니거든요. 거대 장치 산업이죠. 근데 X 관련 문서에는 직원이 18명밖에 없다고 보고됐다면서요. 그 큰 시설에요. 네, 그 숫자가 좀 인상적이긴 하죠. 물론 그 18명이 현장 운영에 충분한 인력인지 아닌지는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요. 하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람 줄이고 투자 줄여서 이렇게 서비스 불안정해진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. 이번 일이 보여주는 건 결국 아무리 온라인 서비스라도 물리적인 기반 시설이 튼튼해야 하고
또 비용 효율성하고 운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.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. 특히 X는 인수 이후에 워낙 운영 방식의 변화가 많았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리건에 있는 X 데이터 센터에서 배터리 화재가 났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X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. 그리고 이게 X의 인프라 운영 방식, 특히 비용 절감 이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디지털 서비스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기반 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고요. 이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, 특히 X처럼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플랫폼에게는 비용 문제와 안정성,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걸 보여줍니다. 앞으로 X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네요. 그렇죠.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프라 운영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줄지 또 그 결과는 어떨지 이건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